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형 소매 업체의 갈등 해결 방법은 미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태 다른 지역으로 이전 검토, 한국 윤 정부대로 단절된 러시아와 외교 재개, 양국민 보호 협의, 배터리 응급제 중국 싹쓸이, 포스코 퓨처엠 10위권 밖으로, 트럼프 그룹 이정원 때 베트남 리조트 착공, 트럼프 차남 참석, 7월 선거 앞둔 일본 적자구체 발행 관측의 30년물 금리 최고. 미국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 원화 급상승, 미 통화 강세 대책 촉구, 미 트럼프 대통령 발표 골든돔 구상에 중국 반발, 우주 전장화 위험 높일 것, 우주에서 요격, 레이저 활용 미 아이언돔 핵 경쟁 양상 바꾼다. 중국 관세 정쟁의 4월 스마트폰 대미 수출 72% 급감. 북한의 신형 해군 구축함이 실패한 발사 실패를 지켜본 김정은의 분노. 새끼는 타고난 본능일까? 600년 된 중국 문화재 와르르, 관람객 혼비백산, 중국 붕괴 징조,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형 소매업체의 갈등 해결 방법. 트럼프 관세 때문에 어저께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요약해서 이 대형 편의점 소매업체 갈등이란 것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요 갈등 해소도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갈등 사항을. 그런데 A라는 것은 정부나 또 업체나 이건 합의가 돼야 되는 걸 거예요. 대중국 무역 수지 개선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하는 게 있어야 이제 갈등 대립이 성립이 되는 건데, 필요 조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하여는 반드시 판매 이익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 판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판매 가격의 관세를 전가한다. 또한 대중국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운영 경비를 줄인다. 운영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는 반드시 판매 가격에 전가하지 않는다. 요 밑에는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걸 거고요. 위에는 업체가 쉽게 영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하고 대형 소매점 업체나 다른 미국 제조업들 내지는 업체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트럼프의 옵션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업계 전반에 걸친 조사, 특정 제품 및 회사 이익에 대한 기타 정보 조사,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회의사당 법안 추진, 심지어 행정명령을 통한 가격 통제 등 다양하게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로서는 좀 곤란한 점이 많고 애로점이 지금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중 간 90일 유예 기간일 뿐이다. 90일 이후를 상황은 불확실하다. 상호 관세 10%라면 기업 내부에서 소화하라는 게 트럼프의 요구사항이다. 경영 개선이란 이름의 원가 절감은 가능한가? 트럼프는 여러 가지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을 가지고 있다.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는 보세 창고에 두었다가 출고 시 관세를 부담하면 충격을 긴 꼬리로 연장할 수 있다. 즉 자금 부담을 지연시킬 수 있다. 만약 월마트라면 어떻게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획기적인 IT 물류 시스템 개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파트타임 직원 수를 증가시키든가 또 로봇 활용을 물류창고 같은 데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참에 낭비적인 요소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지, 그런 기회를 트럼프가 주었다고 생각하면 어떠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태 다른 지역으로 이전 검토. 김동연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5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사람이 아닌 모양이네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에서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했답니다. 요거는 그 미국 기지에 있는 장갑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진이네요. 지금 6월 3일이 한국 대선인데 한국 대선 전 흘러나오는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크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옵니다. 한국 윤정부로 단절된 러시아와 외교 재개 양국민 보호협의, 머니투데이 김인환 기자가 2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이에요. 한국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동참, 다만 한러 소통 부재로 북러 밀착 반작용 불러 이렇게 됐는데 6년 6개월 만에 영사급으로 한국의 영사 직원들이 모스크바를 찾아가서 협의를 했답니다. 그 협의를 하기 전에 그 차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을 예방했다. 러시아 내 우리 국민 보호에 관한 러시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루덴코 차관은 그동안 최선희 북한 외상 등 북한 당국과 소통해온 고위급 인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런 배경은 미러 관계 완화 흐름을 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한로협정 대 북러 동맹에서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여기는 전임 대통령들이 주요국가의 첫 동아 정상회담에 대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브라드미리 푸틴 대통령하고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은 이렇게 총리들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고요. 미국도 그렇죠. 지도자들이. 근데 그 권위주의 국가 시진핑 엉아가 쫙 해오고 있고 또 러시아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줄기차게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이게 앞서 얘기한 러시아하고 또 이렇게 접촉을 다시 하는 것도 미군 철수라고 하고 또 괌 등 이전이 철수라는 용어를 안 썼네요.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도 아마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응급제 중국 싹쓸이 포스코 푸체엠 10위권 밖으로 권유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5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출하량 1위에서 10위 모두 중국 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은 11위로 밀렸다. 한국과 일본 응급제 업체는 중국 업체들의 과잉 생산 저가 수주 경쟁에 밀리는 추세다. 이렇게 해서 좀 문제라는 얘기죠. 중국이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푸처엠은 지난해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 미국 정부의 중국산 흑연 응급제 공급 유예 등 여파로 손실이 급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중국산 흑연 제품과 가격 경쟁에서도 밀려 부진했다. 일본 레조낙도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철강업체용 흑연 전국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 라인을 축소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용 응급제 흑연 사업 확대에도 소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 꽤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포스코 퓨처엠의 인저흑연 응급제 공장, 흑연이 응급제로 쓰이는 모양이네요. 이 소재를 만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품인 이제 그 컨베어를 통해 가지고 크레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트럼프 그룹 2조 원대 베트남 리조트 착공, 트럼프 차남 참석, 박진영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5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호찌민시 찾아 트럼프 타워 건설도 협의 예정, 방미 무역협상 베트남 장관 록히드 마틴 스페이스 X 등 미 기업 만나, 이런 거를 중국 베트남 무역협상 베트남 장관이 가 있는 동안에 트럼프의 장남이 아니고 둘째 차남이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시를 찾아가가지고 리조트 말하자면 착공하는데 서기장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은 이 트럼프 가문의 개인 사업 같은 건데 그거하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 이거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미국이니까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어갑니다만은 7월 선거 앞둔 일본 적자국채 발행관 측의 30년물 금리 최고, 김민지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이것도 5월 21일에 보도한 겁니다. 20년물 국채금리 2000년 이후 최고치, 니케이 소비세 감세 논의 영향, 이시바 일재정 그리스보다 안 좋아,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0년물이 3.18%, 미국보다는 그래도 낮은 거요. 40년짜리를 누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지? 3.635%, 20년물 국채금리는 2.57%.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죠. 한참 기다려서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매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럴지 그게 뭐 발행 조건에 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자를 7월 20일 치러질 예상되는 참의원 상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세 감세 논의가 장기 부채의 약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채권은 발행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만약 10만 원짜리 되면은 발행할 때 좀 싸게 발행하는 거죠. 이자 폭만큼. 그런 거니까는 이게 금리가 더 싸게 지금 채권을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2023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로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직면했던 2009년의 127%보다 훨씬 높다고 짚었다. 아사히 신문은 통화기금의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꽤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방 국가와 지방 기초 재정 수지 흑자 시점을 기존 2025년 회계년도 에서 2025년에서 2026년도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초 재정 수지는 사회보장, 공공사업 등에 들어가는 정책 경비를 새로운 빛을 내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지가 적자면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원화 급상승, 미 통화 강세 대책 촉구, 로이터 일본판입니다. 한국 원화가 21일 미국의 통화 강세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러화 대비 가치가 급상승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한 협정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요청으로 통화정책에서도 개별적으로 협의하기로 결정됐다. 일본도 압력을 받을 거고 우리나라도 압력을 받을 거고 지금 우리가 보통 한 1,400 얼마로 생각을 했는데 요게 어저께 제가 네이버에서 가져온 건데요. 원달러 환율이 1,369원까지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 상승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출 감소로 나타날 것이고 한국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하는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중국도 그럴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죠. 미 트럼프 대통령 발표 골든돔 구상의 중국 반발, 우주 전장함 위험 높일 것. FNN 프라임 온라인이라고 일본 매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 골든돔 구상의 이 마우닝 이제 대변인이 아니고 이제 보도국장이라고 아주 진급을 한 모양이네요. 이 마오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모태통 마오하고 무슨 먼 친척 손녀뻘이래나 뭐 그차가 그쪽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국은 바짝 반발을 했는데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골든돔 구상에 대해 미국의 주권 문제다. 미사일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방어체제를 개발하겠다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또 보도를 첨가를 했습니다. 우주에서 요격, 레이저 활용, 미 아이언돔 핵 경쟁 양상 바꾼다. 리안 모건 앱 코퍼크 포임 타임스에서 5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핵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의 발사 궤적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뉩니다. 추진 단계가 있고 목표물을 향해 중간 비행 단계로 진입을 하고 마지막 종말 단계이라 목표물을 향해 떨어진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트럼프의 명령은 미사일의 비행 전반에 걸쳐 궤적을 추적하기 위한 새롭고 개선된 센서와 함께 적의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는 우주 기반 요격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스타워즈의 속편, 스페이스 X와 같은 민간 기업들은 광범위한 위성 네트워크를 궤도에 배치하는 능력을 입증해왔다. MAD, 상호 확증 파괴 돌파하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한 국가를 적과의 상호 핵 공격의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어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핵무장 경쟁국들과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소제목 하에 트럼프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개편 노력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새로운 군비 통제 협정을 체결하려는 개혁과 맞물릴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중국 관세 정정에 4월 스마트폰 대미 수출 72% 급감. 요거는 또 강호춘 기자가 에포크스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대폭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중국은 여러 가지 공산품을 팔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액화, 천연가스, LNG, LPG, 그 다음에 원유, 대두콩, 가스터빈, 반도체 제조 장비가 꼽힙니다. 다만 위기간 내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다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도 애플이 중국산 제품은 미국 수입 시 최소 20% 이상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미 보건부 장관 WHO 중국의 굴종 새 글로벌 보건기구 필요하다고 지금 유엔의 WTO가 유명무실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해군 구축함이 실패한 발사 실패를 지켜본 김정은의 분노. 브래드 랜든, 백아원, 마이크 발레리오, 서윤정 한국 기자들도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네요. 이 위성 사진으로 본 건데 어쨌든 그 구축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애초 조선 설계 능력의 한계로 보여집니다. 러시아 베끼기보다 남한의 설계 능력을 배워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저도 좀 가십 삼아서 얘기를 해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트럼프 의제 법안 단 한 표 차이로 통과. 존 파킨슨, 로렌 펠러, 아서 존스 2세, 제이 오브라이언, 앨리스 코린 5명이나 되는 기자가 ABC 뉴스에서 5월 22일 날 목요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몇 주간의 내부 논쟁 끝에 목요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이민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소 짓는 마이크 존슨 연사는 215대 214로 단 한 표 차로 통과된 대규모 법안을 발표하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휴무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한 대로 현충일까지 이 일을 끝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다. 감세, 메디케이드 개혁, 이민 지출이라는 대대적인 패키지는 대통령의 국내 선거 공약 중 많은 부분을 이행한다. 팁에 대한 세금은 없고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은 없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가 미국산 차량을 구매할 때의 세금 공제, 골든돔 방어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 법안에 포함된 트램프 저축계획도 인정했다. 한 표 차이로 공화당이 그 소수가 조금 많아가지고 몇 표 차 아닌 거로 해서 그나마 트럼프가 빨리 좀 통과 좀 시켜두고라고 이 존슨 하원 의장을 국회의사당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뭐 그게 압력이라면 압력인지 어쨌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을 위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매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세력이 비까비까해야 이렇게 견제가 되고 뭐 이런 게 민주국가지 현재 우리나라처럼 거대 야당이 되면은 국회가 독재를 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연이어서 관련 뉴스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5조 이상의 감세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unintended consequence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통과한 거에 대해서 또 좀 비판적인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브렌 버코비츠 모틀리 바버 2025년 5월 21일 날 했는데 요점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5조 달러 이상의 감세를 제한하는 대규모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가 국가의 부채와 재정 적자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 소식에 그다지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과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 빅 뷰티풀 빌에는 무엇이 있나요? 경계태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본드 작용 단원들,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회에서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좀 또 이 재테크 하는 거를 또 추가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 한미동맹을 위해 함께 미션 KDVA의 사명은 한미동맹을 옹호하고 동맹을 구축하고 봉사한 국민들을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전 KDVA의 사명은 한미동맹이 미국인과 한국인에게 평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기억력이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잊어버렸는데 이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미국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그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도 한국 대선 전에 이렇게 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군 감축이 아니고 그 이전 감축이나 이전이나 한반도에서는 감축이 되는 거죠. 미군 입장에서는 이전이겠고 뭐 다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도 그 며칠 전에 방송했지만 김문수 그 대선 후보가 말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미군이 경기도에 한 군데 많이 몰려 있다. 응?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은 그거 뭐 적국에서도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좀 분산 그러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도 요런 거를 돈을 들여서 광고를 또 미국 측에서 내는 걸 보면은 뭐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이요 분들이요 우리 굳건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선 잘 선택하세요 라고 간접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오네요. 이상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동생과 불륜안에 시아버지와도 관계, 유재석도 말문이 새끼는 타고난 본능일 것이다. 이렇게 좀 뭐죠? 그 딱딱한 것보다도 이런 것도 한번 가끔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 어떻게 여자가 시동생하고 시아버지와 동시에 불륜관계 이게 이혼 전문 판사 정영숙 판사가 자신이 판결했던 충격적인 이혼 사유를 공개했답니다. 정 판사는 대본을 쓰기도 어려운 사건이 가정법원에 많다. 이런 것을 뉴퀴즈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방송을 홈모잉에 TVN에서 어쨌든 이런 여자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타고난 그 새끼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기 젊어서 그런 여자들이 있다. 그런 여자들은 어염치 뭐 부인으로서 살아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전문직으로 살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우리도 소식적에 좀 들어봤습니다. 600년 된 문화재 와르르 관람객 혼비백산 중국 붕괴 징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게 무너지면 안 되지만은 중국 거 이런 거 지들 이것도 그 부실공사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뭐 지진도 아닌데 지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이게 뭐 기와도 제대로 못 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런 게 상징적으로 중국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상징하는 징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옆에다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걸 그냥 빈칸에서 가져왔다기보다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속내가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박태근 기자가 동아닷컴에서 5월 22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보수 관련 이거는 요거고 요 사진은 요거를 그 제가 그냥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거하고 연결이 됐나? 그건 아니네요. 토트넘은 22일 스페인 빌바오 산메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유로파 리그 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를 1대 0으로 꺾고 우승했다. 2010년 함부르크 독일에서 데뷔한 손흥민이 프로 무대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그 TV 탤런트가 거기 가서 응원을 하라고 한 말인데 한국 그 사람들이 응원단이 꽤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는 그 주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저건 축하할 일이겠죠. 아까 이재명이 이거네요. 이재명 공짜 돈 주면 왜 안 돼? 나라가 비치면 안 된다? 무식한 소리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박양수 기자가 디지털 타임스에서 5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정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서 가진 유세에서 나라빚이 1,0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이 2,600조인데 국가부채가 50%가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은 다 110%가 넘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빚을 져가며 국민들을 지원했다며 우리 국민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만 빌려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구 선생, 조봉환 선생,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이 사법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민간인이고 다 돈 빌리는 사람의 가계부채가 확 늘어 다 빚쟁이가 됐고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다며 이자 내느라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빚 갚느라 정신없어 경제가 죽고 있지 않나. 국가부채를 48%로 낮추니까 기분이 좋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한테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면 받는 사람이 10만 원이 당연히 늘어난다.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줬으니까 무조건 그 동네 골목에서 써야 한다. 100% 썼으니까 그러면은 소득이 어딘가에서 10만 원 늘어날 것이다. 20만 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이미 객관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그건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다. 그거하고 유사한 건데 지금 세수도 잘 안 거치고 그런데 돈을 갖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한테 주면은 유동성이 올라가면은 또 물가가 또 오를 거고요. 그거 그러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저기 국민들이 공짜 돈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비싸게 받아 처먹어야지. 이런 심리가 작동해가지고 그 받은 돈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 뭐 저기 얼마나 괜히 인플레나 유발을 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저는 그 공짜 돈 준다는 게 온 국민이 거지라는 것이냐. 뭔가 노력의 대가로 해야 되는 건데, 에,
누구 노력의 대가라는 게 그 나라 이 개판 돼 있는 정치계에 그냥 국민들이 속상했을까 봐 준다. 요 돈 먹고 떨어지세요. 요렇게 하는 거로 국민들이 그냥 찍어줄 것 같은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고도의 심리전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가 무식한 것인데 도덕적 해이에 저는 진수라고 봅니다. 그 보편복지 의견과 선택적 복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에도 뭐 여러 번 다뤘지만은 우리나라도 전 국민 다 그냥 준다고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최빈층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또 최빈층만 그렇게 주다 보면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그 중간 계층이 또 뭔가 또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료나 행정부 사람들이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조사해서 그냥 다 100% 주면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면 되니까 공무원들은 일하기 편하니까 아 이거 이재명이가 좋다 그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그 아까운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아두는 정부 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그 좋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좀 월급을 받는다면은 발로 뛰어가면서 호구조사 해가면서 진짜 여기는 어렵게 산다.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는 뭐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방탄유리 내부에 들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암살이나 그 총기가 그렇게 불안한 나라인가요? 이해 안 되네요. 뭐 미국도 아니고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